여성을 찜통 속으로 내몬 두 대사. 중국 스촨성에서 40세 여성이 거대한 솥에 강제로 앉혀져 2시간 넘게 생증기로 삼겨야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녀는 고통에 신음하며 비명을 질렀고 그녀의 울부짖음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비명 소리가 많은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녀를 구하기 위해 나서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비극적으로 그녀는 군중들이 냉혹하게 지켜보는 가운데 삼겨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성이 왜 이렇게 잔인한 처우를 견뎌야 했을까요? 그녀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이유는 가족 때문이었을까요? 이 사건의 소름 끼치는 세부 사항을 확인할 준비를 하되 최신 소식을 받아보려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이야기는 스촨성 광해안시의 서늘한 공기가 감도는 늦은 2월의 어느 추운 날 시작됩니다. 경찰서에서 전화벨이 침묵을 깨뜨렸고 전화선 너머로 쉰 목소리와 공포에 찬 음성이 "제발 도와주세요. 누군가가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라고 애원했습니다. 이 절박한 도움 요청은 즉각적으로 법 집행관들이 현장에 출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마당에 놓인 커다란 철손만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조리 도구로 보였던 것이 뚜껑을 열자 끔찍한 발견으로 바뀌었습니다. 큰 솥안에서 경찰은 증기와 극심한 열에 의해 끔찍하게 훼손된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심각한 화상의 자주빛으로 물들어 있었으며 몸에는 깊은 화상 자국이 가득했고 피부는 큰 덩어리로 벗겨져 속살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녀의 자세는 죽기 전 겪었던 극심한 고통의 흔적을 여전히 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불행한 여성이 리엔전이라는 이름의 롱산마을에 거주하던 주민이라는 신원이 빠르게 확인되었습니다. 1974년에 태어난 리엔전은 독특한 환경을 가진 가족에서 태어났습니다. 산악 지역의 무지와 구습으로 인해 그녀의 부모는 가까운 친척 관계였음에도 결혼했습니다. 그 결과 리엔전의 언니는 근친으로 인한 영향으로 선천적인 사실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언니보다 운이 좋았던 리엔전은 건강하게 태어났고 사랑스러운 외모로 가족의 가장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부모의 한없는 사랑 속에서 자란 리엔전은 강하고 행복하며 생기 넘치는 소녀로 성장했습니다.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자마자 그녀는 뛰어난 학생으로 두각을 나타냈고 명랑하고 사교적인 성격으로 더욱 사랑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리엔전 가족의 행복한 삶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중학교 마지막 학년에 접어들 무렵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며 가족에게 무거운 불안의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늦은 어느 오후 그녀의 부모가 긴 하루의 고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그들은 딸이 침대에 가만히 누워 천장을 텅 빈 눈으로 바라보며 생기를 잃은 모습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녀 주변에는 교과서가 조각조각 찢겨져 바닥에 흩어져 있어 두려운 혼란의 장면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렸지만 리엔전의 부모는 처음에는 딸이 학업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위로하려 몇 마디 격려의 말을 건넸고 부드럽게 충고했지만 이 이상한 상황에 대해 깊이 파고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몰랐던 것은 이것이 가족에게 닥칠 큰 폭풍의 첫 번째 신호라는 점이었습니다. 며칠 후 리엔전의 부모는 그녀의 학교 교사로부터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너머로 교사는 최근에 엔전이 더 이상 이전처럼 성실하고 모범적인 학생이 아니라고 불안한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종종 멍하고 어리벙벙한 표정으로 앉아있거나 가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선생님이 그녀를 꾸짖을 때 엔전은 듣지 않고 대신 통제할 수 없는 분노의 폭발을 일으켰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고 울며 교과서를 찢고 물건을 마구 부수는 등 광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녀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고
선생님과 동급생 모두 그녀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의 보고를 받은 그녀의 부모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생기 없는 텅 빈 눈을 가진 딸을 본 그들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딸의 상태에 깊이 우려한 리엔전의 부모는 그녀를 대형 병원으로 데려가 검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심리적 스트레스일 뿐이며 빠르게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랐지만 진단 결과는 그들의 모든 희망을 산산이 부쉈습니다. 의사는 앤전이 20대 초반의 나이에 심각한 정신질환인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상태가 치료하기 어렵고 평생 약물 복용이 필요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부모의 가슴에 치명적인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유망한 미래를 가진 뛰어난 학생이었던 앤전은 이제 학업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평생 이 병과 함께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삶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눈물을 흘린 후 그들은 큰 약봉투를 챙겨 딸을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사의 지시를 엄격히 따랐지만 앤전의 상태는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그녀가 호전될 때도 있었지만 그만큼 자주 병이 재발하며 가족은 끊임없는 걱정과 불안 속에 살았습니다. 게다가 불안정한 건강 상태로 인해 리엔전은 더 이상 학업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학교를 중퇴하고 집에서 요양해야 했습니다. 날들은 해가 되었고 그녀는 점차 외부 세계와 단절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앤전은 성인이 되었고 마을의 다른 소녀들이 결혼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리엔전의 조현병은 큰 장벽이 되어 어떤 남자도 그녀에게 접근하거나 구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결혼 제한은 거의 없었고 그녀의 가족은 이 잔인한 병이 그녀의 삶을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찾는 꿈을 이루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이웃 마을에 사는 옌젠 가족이 리엔전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옌젠은 이미 30세였지만 가난한 형편 때문에 아직 결혼하지 못해 그의 부모는 그의 미래를 크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리엔전의 곱고 우아한 외모에 대해 듣자 옌젠의 부모는 즉시 중매를 생각해냈습니다. 앤전의 정신질환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그들은 어려운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러한 결혼이 아들에게 최선의 선택일 수 있다고 희망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리엔전의 가족을 방문하여 두 사람의 결혼을 주선하는 문제를 논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편 딸이 결혼 정년기임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못해 항상 걱정했던 리엔전의 부모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단순하고 성실해 보이며 예의 바른 태도를 가진 옌젠을 보았을 때 마음이 놓였습니다. 신중한 고려 끝에 가족은 중매 제안을 받아들이고 결혼을 허락하기로 결정하며 리엔전이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희망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양가의 주선으로 옌젠과 리엔전의 활기찬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혼 이후 이전에 조현병이 자주 재발했던 리엔전은 갑자기 어떠한 이상 증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남편의 보살핌과 새로운 생활 환경이 그녀의 정신 건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결혼 후 리엔전은 아들과 딸을 낳아 행복한 작은 가족을 완성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정상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고 가족은 시골 생활의 소박한 온기 속에서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자라면서 가족의 생활비가 증가해 부부에게 재정적 부담을 안겼습니다. 가족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 리엔전은 남편을 따라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의 공장에서 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낯선 환경과 단조롭고 고된 공장 일이 리엔전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몸과 마음이 지쳐 병이 들었고 회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된 것을 깨달은 옌젠은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가 진찰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의사는 리엔전이 조현병 병력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는 결혼 전 그녀가 이상한 병을 앓았다는 마을 사람들의 일시적인 소문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녀의 병이 다시 나타난 적이 없었기에 옌제는 병이 완전히 나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병이 이제야 더욱 심각하게 재발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를 치료하기로 결심한 옌제는 그들이 노동으로 모은 모든 저축을 치료비에 쏟아부었습니다. 의사는 조현병이 치료하기 어려운 질환이며 지속적인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생활 환경이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환자의 정신적 안정성을 위해 조용하고 편안한 공간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의사의 조언에 따라 옌제는 아내를 고향으로 데려와 돌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앤전이 힘든 일을 하지 않도록 하고 매일 제 시간에 약을 복용하도록 항상 상기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앤전의 상태는 거의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병은 예측할 수 없이 재발해 가족을 끊임없는 불안 속에 빠뜨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에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리앤전이 불운하다며 그녀가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남편의 가족에게도 짐을 지운다고 수군댔습니다. 이러한 악의적인 말들은 이미 많은 고통을 겪은 여성의 마음에 칼로 찌르듯 아픔을 안겼습니다. 남편이 힘들게 번 돈이 약값으로 쓰였지만 별다른 개선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리앤전은 자신을 탓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저주받았다거나 불운에 사로잡혔다고 생각하며 남편의 가족에게 고통을 안겼다는 자책감이 그녀의 고통을 더욱 깊게 했습니다. 그를 모르는 농부였던 옌젠의 부모 역시 며느리가 오랜 시간 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며 약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들은 과학으로 그녀의 상태를 설명하거나 치료할 수 없다고 결론짓고 그녀가 영혼에 홀렸다거나 부정한 것에 사로잡혔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그들은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 영적 치유사의 도움을 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큰 기대를 품고 두 사람은 지역에서 유명한 대가 판모와 후모를 초청하기 위해 $56를 지불했습니다. 리앤전 또한 치유되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시부모가 퇴마의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는 반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이 방법이 수십 년간 그녀를 괴롭혀온 병에서 해방시켜줄 마지막 희망의 빛이 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판모와 후모의 뛰어난 능력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찬사를 들은 옌젠 또한 이들에게 큰 신뢰를 품고 그들이 아내의 질병과 불운을 극복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두 영적 대가가 제안한 치료 방법은 증기요법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악령이나 음기는 본질적으로 차가워서 불과 고온을 두려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리앤전의 몸에서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열이 필요했으며 그녀가 불 위에 직접 설 수 없으니 대형 솥을 이용해 증기를 쐬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월 27일 가족의 작은 정원 옆에서 리앤전의 시어머니는 벽돌과 시멘트로 만든 큰 화로를 세웠습니다. 대형 철솥과 커다란 나무통도 구매되어 치료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날 정오, 판모와 후모는 자신만만한 태도로 리앤전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준비가 끝났으며 의식을 시작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퇴마 의식을 시작하기 위해 판모와 후모는 화로 주변에 향과 촛불을 신중히 배치하고 마당 곳곳에 명돈을 뿌렸습니다. 그들은 엄숙하고 신비로운 태도를 보이며 모든 준비가 거의 끝났으며 시작하기 위해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알렸습니다. 한편 큰 기대와 깊은 감사로 가득 찬 리앤전의 가족은 두 대가를 대접하기 위해 성대한 음식을 준비하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집안은 이 치료 방법에 모든 믿음을 걸며 열망으로 가득 찬 분위기였습니다. 오후 7시 정각, 판모와 후모는 완전히 변신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기괴하고 무서운 모습의 주술사 의상을 입었습니다. 붉은 로브, 높은 모자, 얼굴을 가린 하얀 가면을 착용한 모습이었습니다.
준비를 마치자 두 사람은 정원의 큰 화로 주위를 돌며 이해할 수 없는 동작으로 이상한 춤을 추고 신비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호기심 많은 이웃들의 관심을 끌었고 마당에는 군중들이 3-4겹의 빽빽한 원을 이루며 모여 열심히 지켜보았습니다. 화로 주위를 몇 바퀴 돌고 나서 판모와 후모는 옌젠의 도움을 받아 준비된 대형 나무통을 대형 철솥 위에 신중히 올려놓았습니다. 그 다음 솥에 물을 채워 다음 단계의 치료를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두 영적 대가는 리엔전에게 빨간 내복만 입고 준비된 큰 나무통에 들어가라고 지시했습니다. 리엔전이 자리에 편안히 앉자 그들은 나무통을 큰 나무 뚜껑으로 밀봉하고 뚜껑 중앙에 둥근 구멍으로 그녀의 머리만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런 다음 옌젠에게 불을 지피고 화로 아래에 계속 장작을 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불길은 점차 활활 타올라 차가운 봄 저녁을 신비롭고 섬뜩한 분위기로 물들였습니다. 불이 안정적으로 타오르자 두 영적 대가는 이상한 퇴마 의식을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철솥 주위를 돌며 이상한 춤을 추고 이해할 수 없는 주문을 중얼거렸습니다. 때때로 두 영적 대가는 솥안에 정체불명의 물질을 뿌려 두꺼운 증기가 올라오게 했고 이는 더욱 신비롭고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나무통에서 머리만 내밀고 있던 리엔전은 땀을 비오듯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증기가 그녀의 몸을 감싸며 피부를 통해 스며들어 땀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온도가 계속 상승했음에도 엔전은 불평하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이는 가족과 구경꾼들의 치료법에 대한 믿음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그녀가 잘 견디는 것을 보고 판모와 후모는 옌젠에게 나무를 더 넣어 불을 더 뜨겁게 지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리엔전의 몸속 악령이 더 빨리 쫓겨나 병이 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나무통 안에서 뜨거운 증기가 점점 더 강해지자 리엔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고통과 공포에 찬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본 옌젠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고 의식을 멈추고 그녀를 통해서 꺼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판모와 후모는 즉시 개입했습니다. 그들은 단호하게 리엔전의 비명이 고통 때문이 아니라 악령이 그녀와 싸우고 있는 신호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만약 지금 멈춘다면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될 것이며 악령은 절대로 쫓겨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사이 소단의 물은 거의 끓는 점에 이르렀습니다. 리엔전의 가슴 찢어지는 비명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지며 저녁의 고요를 산산이 깨뜨렸습니다. 끔찍한 광경에 놀란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얼어붙은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충격을 받았고 다른 사람들은 걱정했지만 아무도 그녀가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것을 구하기 위해 나서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리엔전의 고통스러운 비명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필사적인 저항으로 격렬히 흔들리던 나무통도 점차 고요해졌습니다. 마침내 모든 소리가 완전히 멈췄고 마당에는 오싹한 정적이 감돌며 구경꾼들에게 소름 끼치는 공포를 안겼습니다. 리엔전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판모와 후모는 자신만만하게 그녀의 몸속 악령이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리엔전의 침묵이 의식의 성공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자신들의 손으로 그녀를 괴롭힌 모든 악령을 철저히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족이 충격에 빠져 있는 동안 두 영적 대가는 리엔전이 치료되었다고 계속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가 곧 마주하게 될 끔찍한 현실과 정반대였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지켜본 마을 사람들 모두가 두 대가의 말을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황이 너무 심각해졌다고 느꼈고 리엔전의 절박한 처참함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상황의 비정상성을 깨닫고 두 영적 대가의 주장을 의심한 몇몇 마을 사람들은 몰래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나무통 뚜껑을 열었을 때 그 안에 끔찍한 광경에 경악했습니다.
리엔전의 몸은 증기와 극심한 열에 의해 심하게 훼손되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자주빛 화상으로 물들었으며 몸은 깊은 화상 자국으로 덮였고 피부는 큰 조각으로 벗겨져 속살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증기로 삼겨 목숨을 잃었고 아무도 제때 그녀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혼란 속에서 판모와 후모는 소란을 틈타 현장에서 도망쳤습니다. 리엔전의 비극적인 죽음은 그녀의 가족에게 견딜 수 없는 슬픔을 안겼으며 마을 전체를 충격과 분노로 몰아넣었습니다. 리엔전의 비극적인 죽음을 계기로 당국은 이것이 단순한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미신과 무지의 심각한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모든 세부 사항을 밝히기 위해 즉각 철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지역 사회의 협조 덕분에 두 대가 판모와 후모는 사건 발생 24시간 이내에 체포되었습니다. 이 치명적인 테마 의식의 가해자인 두 사람은 명백한 증거 앞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 후 법원은 미신을 이용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형벌을 선고했습니다. 두 영적 대가 판모와 후모는 각각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미신을 이용해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자들에게 강력한 경고가 되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었지만 리엔전의 가족이 겪은 고통과 상실은 결코 지워질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신의 위험성과 사기꾼 대가를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한 심각한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아내를 위해 직접 장작을 더해 비극을 초래한 옌젠이 형사 처벌을 받을지 여부는 경찰이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짊어질 감정적 고통과 죄책감은 분명 그에게 가장 큰 벌이 될 것입니다. 10년 넘게 함께한 아내가 1시간 넘게 그의 눈앞에서 비명을 지르고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는 모습을 떠올리는 것은 분명 지울 수 없는 악몽으로 남을 것입니다. 리엔전의 비극은 단지 옌젠에게만이 아니라 미신에 집착하고 오래된 봉건적 믿음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과학을 신뢰하고 근거 없는 믿음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